반대 진영에서는 저 친구 떨어지면 서울로 올라갈 나라가 철새다. 험지에서만 네 번째 도전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그거는 총선 탐정 조사받으러 왔네요. 은근히 급도나고요. 호기심도 좀 있고 스비지 세계로 간다 뭐 그런 느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 못 드리는 거는 야단맞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박대동 후보님, 북구에 그래도 젊은 피라고 하는 정치락 위원장과 경선에서 끄끄시고 이 후보가 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젊은 피를 끄끈 비결이 뭡니까? 제가 마음이 젊다는 게 알겠습니까? 좀 더 유연하다.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 과정에서 마음까지 점수로 주는 줄 몰랐습니다. 험지에서만 네 번째 도전이거든요. 예. 1승 3패. 험지에서만. 왜 매 험지만 이래 누비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쯤은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보낼 수 있는, 또 그래야 할 시기인데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서 이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제가 선택되어지는 운명에 따라서 북구를 왔는데, 제가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 유세를 할 때 제가 고향 북구를 위해서 마지막 여생을 북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 진영에서는 저 친구 떨어지면 서울로 올라갈 나라가 철새다. 또 그때 철새 이야기 많이 했죠. 그 얘기를 듣지 않도록 북구민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지만 내 스스로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지켰죠. 북구에 동이 여러 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 두 개 동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 동하고 인연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농소 2동, 효문동. 농소 2동은 제가 거기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 매국 현대아파트라고 현대장선 사택, 거기서 살게 된 것은 첫째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제가 처음 여기 이제 전략공천대가 내려오면서 거기를 갔거든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야 된다. 또 그 표를 얻으려면 범군에 대해 범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들어가야 되겠다. 효문동은 기본적으로 충효의 보장입니다. 핵심은 그 두 개 동이 다 이긴 동네입니다. 효문동은 아픔이 많은 지역입니다. 북구가 발전하면서 효문동은 쪼그라들었고, 특히 효문초등학교 완전히 폐교가 될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국가 산단, 그게 들어오면서 수십 년간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이 전부 다 밀려나갔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둔 것은 역대 시장과 역대 정부의 잘못이다. 도시 재생하듯이 살려줘야 되는데 왜 그걸 해주지 않느냐. 그 사명감입니다. 그런 것들로 파고들어서 결국 효문동에서 득표력이 좋아졌고 농소 2동도 득표력이 좋군요. 올드보이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요. 예. 세 번을 졌던 부분도 있고, 21대에는 참 우리 박 후보님이 아픔이 있다 아닙니까? 울산의 모든 선거구가 다 이겼는데 북구만 졌거든. 예.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절치부심의 4년, 오늘만을 위해서 지금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필승 전략을 하나쯤 갖고 있다면 뭡니까? 저는 정치가 결국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구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로자계층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진정성을 보일 때만 필승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당내에도 여러 역학구도 아실 겁니다. 다 포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저희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런 정치공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19대 제가 그때 1대1 김창현 후보하고 싸움에서 52대 48로 이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그 진정성을 가지고 가니까 주민분들이 그거를 봐주신 거거든요. 우리 정치 후배인 정치락 위원장 이번 경선 상대였다 아닙니까? 예. 그 경선 이후에 뭔가 두 분이 좀 회동을 하거나 뭐 있습니까? 제가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어지간한 분들은 통화를 하고 1대1 구도를 상정하고 해야 되니 원팀이 돼 가야 된다. 그래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적인 지역이 북구인데 그렇게 가자 해서 동의를 이제 얻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도 위로의 말씀도 전했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통화는 못했습니다. 좀 마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나.
지금 가정합니다.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판세가 막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아. 그럴 때 이제 지원 유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한 분만 골라서 모신다면 누구?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실제로 간접적으로 청을 드려놨습니다. 개소식 하는데 그 전에 일정 때문에 못 오시면 축하 영상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보내주실 걸로 긍정적인 신호가 왔습니다. 성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30, 40대 박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는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권 심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 김건희 리스크 이런 데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층이 좀 있거든요.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그거는 이번 총선 결과 보면 아십니다. 국민분들이 보시는 나름대로의 그 시선이 있고 비대위원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심판을 받을 각오고 자신 있다 이거네요. 예, 야당에서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가져오겠지만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론,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를 회생시켜서 국민분들이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